이 종목은 대체 왜 어떤 이유로 화제가 되었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150의 신규로 편입된다고 전해진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와이솔, ABL 바이오, 에코프로비엠, EM코리아 등등해서 12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이 되는데요. 다음 달 14일부터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지수에 포함이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가능성, 기대감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요.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17,900원대 1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제약사와 함께 췌장암 치료제 신약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이제 임상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하지만 호재에 목말라 있던 터라 이런 뉴스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데는 톡톡한 역할을 하죠. 현재 2,600원 전일 대비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바이오도 챙겨봅니다. 솔리드 볼까요?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지금도 상승세가 상승 탄력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4% 이상의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신권 쪽에도 매일매일이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매일매일 순매수 유입되고요. 5G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세는 정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합니다. 오늘은 솔리드 챙겨봅니다. 자, 다음은 배럴 보겠습니다. 폭염 수혜주로 부각이 되잖아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작년 5월, 6월 배럴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 곧 시작될 한여름 더위와 함께 배럴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사흘 연속의 상승, 일단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구체적인 날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쯤에는 이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 말고도 전기차향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주가 상승 가능할 것인가. 딱히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것이 없거든요. 넉 달 동안 우하향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이번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핸드백 OEM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해외 브랜드 중에 마이클 코어스, 버버리, 게스 등등의 이 브랜드와 손을 잡고 이쪽으로 핸드백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6% 오늘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꽤 잘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주가 올라가거든요. 어떤 업체인지 들여다보면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3인방 나란히 급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셀트리온에서 또 호재성 뉴스가 전해집니다. 허주마에 대한 브라질 판매 허가 승인이 났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종목은 외에서 라이징 스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차장님께서 꼽아오는 이제 탑픽들 그 종목들이 이제 매번 하나씩 이제 말씀 주고 계신데요. 수익률이 어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3월 말쯤에 말씀 주셨던 경리나라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정말 이제 매출 성장세가 돋보였었던 웹캐시가 45% 이상의 수익을 저에게 안겨줬고요. 또 두각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GTG 이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4월이에요. 이거 3월 아니에요. 4월 중순쯤에 추천을 해주셨고 그때 한일슬 LED 마스크로 이거 주목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추천하고 나서 주구장창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런 종목들이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새로운 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보면은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트렌드가. 저 지금 시대는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시대고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에 우리가 밀접하게 좀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GTC 엘리스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그다음에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은행권, 금융권에 대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쉽게 편리하게 플랫폼,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들인데 이런 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뭐 제조업,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뭐 경쟁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조금은 좀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하락장에서도 저희가 좀 빠르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강한 종목들이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토픽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점검해볼까 합니다. 네. 악재 하나 튀어나오고 허재 하나 튀어나오고 뭐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허주마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긴 했는데 네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차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대표 종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하지만 이제 그 보통 IT는 코스닥을 좀 대표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 셀트리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을 꼭 코스닥 시장이 있지는 않지만 바이오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대표한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지수 상황 자체를 좀 본다면은 미중 무역 갈등, 뭐 여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좀 급반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그런 셀트리온이 기본의 그 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수급적인 측면에 상당히 좀 꼬여 있다라는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브라질 쪽 진출, 뭐 향후에 그런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3천억 시장으로 좀 큰 포지션을 좀 갖고는 있으나 지금의 모멘텀으로서의 그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성,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래도 영업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해보자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직이다. 네. 차장님 그럼 이건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뭐 3대 주력 산업으로 그쵸. 육성하겠다. 그동안의 정부의 뭐 네네네. 추진 방향도 그러했지만 또 다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듯한 이제 네네.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거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 바이오, 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시대에서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종목장, 지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개별 이슈.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에 따라서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심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단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를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바이오랑 시장이 좋아하는 바이오는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부 정책이 어떤 쪽으로 좀 포메이션이 좀 맞춰져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닐 것이고 그쵸. 이제 놀라울 만한 뉴스거리는 이제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 시장이 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중립 정도로 갈까요? 그렇죠.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한번 차트를 좀 간략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상당히 역별로 많이 좀 되어 있어요. 장기 이평선들이 다 우하향돼 있고 뭐 중기, 단기 이평선까지도 다 빠져 있는 시장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수가 올라갔을 때 먹을 폭이 상당히 적어요. 기껏해야 이제 여기를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먹는 반면에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닥 매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고 이거를 좀 꺾이려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힘들이 셀트리온에서는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매력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쵸. 오늘 차장님의 탑픽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인데요. 핸드백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백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핸드백 만든다고 했을 때 OEM, ODM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OEM이라고 한다면은 위탁자들이 주문한 그대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만드는 거고, ODM은 자체 개발한,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JSS 코퍼레이션, 뭐 ODM 업체 핸드백을 납품한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그 시장에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에 수혜주로 좀 부각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아니, 그것과 핸드백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좀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에 만드는 그런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제조업들은 향후에도 높은 관세를 좀 그 부과될 확률들이 높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그럼 미국 소비자,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에서 제품된 생산들을 구매할 일들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매하는 양을 다른 생산 기지로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생산 기지의 수혜 지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가 이제 중국으로 대항을 해서 수혜를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딱 끝나가지고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혜 볼 일이 없는데,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돌입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구매력들이 그 동남아시아 쪽의 생산 기지로 많이 된 쪽에서 매출 비중이 미국향으로 큰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미국향 그런 핸드백으로 약 그 JS 코퍼레이션 60%를 수출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좀 챙겨주세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JS 코퍼레이션이라. 어떻게 이미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요. 예, 그 4월부터 해서 이제 주가는 뭐 실적 1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했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것은 추세가 확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에 그냥 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따로 가격을 설정해서 저희가 가기보다는 주가가 무너질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네. 그럼 당연히 투자 의견 좋아요 가는 거고요. 그렇죠, 좋아요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예, JS 코퍼레이션. 꼭 미중 무역 갈등에 이제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변수보다는 이제 상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하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격화로서 지수가 좀 내리기보다는 다른 문제점으로 지수가 끌어내릴 확률들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현재 뭐 히토리 관련주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든가 어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악재를 찾기보다는 수혜주를 찾는 시장으로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JS 코퍼레이션을 꼭 포트폴리오상 집어넣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네. JS 코퍼레이션 기대 걸고 지켜볼게요. 네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배럴 둘 중에 차장님께서 괜찮은 것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무래도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배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때요? 좋은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이제 배럴이라고 한다면은 래시가드, 수영복, 혹시 배럴 거 구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오늘 한국인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배럴 주식 상장되고만 알았지, 직접적으로 제가 배럴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차장님도 사셨어요? 네, 이번에 와이프가 면세점에서 그 수영복을 이제 저희 애기랑 구매를 했는데 배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럴도 수영복,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하고 이제 키즈까지도 아우르게 하는, 전 세대가 입는 그런 국민 수영복을 만드는 회사로 좀 발돋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럴 같은 경우에는 그 MS1이죠. 수영복, 래시가드에 대해서 MS1이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제 선진국 건강에 대해서 헬스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애슐레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래시가드 수영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스포츠 산업에서의 그런 그 생활 필수품들이 배럴에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저희가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사야 되는 여름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럴이랑 JS 코퍼레이션이랑 둘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한 표세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JS코퍼레이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도 네. 비싸지 않다. 네, 따라 붙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전략으로 내일장 탑픽 JS코퍼레이션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